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장중 한때 하락 반전했던 코스피는 현재 상승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87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이렇게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7포인트 상승한 1890선에 바짝 다가선 18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잇따라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도 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 상승하면서 12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특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6%,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중국 지표에 대한 호전세로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오늘 장에서 1.2% 상승한 3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7,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5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는데요. 장중 한때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는가 했더니 현재는 그래도 시초가를 향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3.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551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551.4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한 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시장. 오늘 장에서는 개인만 사주고 있는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 0.3% 오름세 보이면서 6만 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 각각 1%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선은 반면에 1.3% 상승한 3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JENM이 2% 하락하면서 4만 원대 바짝 다가섰다가 다시 한번 39,1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4%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만 원에 바짝 다가선 9,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와 CJ는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FA는 0.3% 약보합권, CJ는 1% 오름세 보이는 6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한 1,111원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양적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경제 일정과 지표 일정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이죠.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2,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성장률이 2.6%로 기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아베노믹스의 경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화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0.4% 이번에도 0.4%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로 4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예상되어 있습니다. 7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현재 지수를 중심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면요. 유럽의 2,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0.8%에서 0.4%로 소폭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개선은 해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에 가인해서 민간 소비와 또 고정 투자 등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하지만 내수 경기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목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몰려 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예상치는 전월 32만 8천 건에서 33만 3천 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0.5%에서 0.2%, 7월 산업 생산은 0.3%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플러스 성장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가동률은 77.9%로 전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또 ISM 제조업 지수 등 기업 체감 경기 지표가 7월에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7월 산업 생산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9.46에서 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발표됩니다. 19.3에서 13으로 이렇게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8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연은 제조업 지수는 각각 10과 15를 나타내면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 지표가 7월 예상보다 좋아졌고 또 8월에 양호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3분기 성장 속도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8월 NAHB 주택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NAHB는 5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시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차 물량 감소 등으로 재고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체감 지표는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금요일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소폭의 하락하는 수치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85.1에서 85.5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는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8월 잠정치는 85.5로 전월 85.1보다 개선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와 또 경기 회복 지속 등으로 가계의 생활 여건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월 셋째 주 주요 경제 일표와 또 경제 지표와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장 파업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오늘이 절기상 말복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음식 드시면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해서 매도로 방향 바꾼 이후로 코스피 지수도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코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쪽에서 대형 IT주와 철강주 흐름이 좋고요. 또 테마주 쪽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를 뽐내고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파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넣어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선물 쪽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선물이 242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선물 쪽에서 기관도 소폭 매수로 방향 바꾼 상태인데 수급과 지수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쪽에서 본다라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었다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매도 포지션을 찍고 시장이 전혀 다르게 디커플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포지션. 요대로 조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이 나올 뿐이지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특히나 지금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 역시도 매도세를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줄였다 하면 1,700억대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1,800억대, 900억대가 들어오는 모습. 그러다 보니 위의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에서 외국인들은 철저한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 투신의 플레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정도의 투신의 매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좀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청산성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놓고 보다고 하더라도 현재 외국인들과 투신이 아무리 관망세이지만 매수 우위 쪽이라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과의 반대 포지션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고점 대롱대롱의 징후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후장에서는 조금 큰 변동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나홀로 매수 나오고 있는 건 방어 정도 수준일 뿐이고, 옵션 시장 쪽에서도 빠르게 콜옵션 쪽에서는 관망세 일관, 풋옵션 쪽에서의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포지션에 빠르게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개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 살짝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면, 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이 나오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 이후에, 꼬임 이후에 지금 내려오는 속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은 좀 떨어지는 포지션이 좀 맞다. 지금 막 떨어지네요. 예, 그쪽으로 응수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우위, 베이시스 자체도 지금 관망세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응 전략적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이 생기니까. 일단 고점은 정확하게 찍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박스권 부분이 이제 유리한 구간이다. 위쪽 상단 245.30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의 매도 강도가 축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자. 자, 개인의 매도 강도가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반대로 밑으로 쏟아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외국인들 그닥 오늘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싶지만 현물 쪽에서는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고 개별주 쪽이 힘든 이유도 바로 이 개인들의 포지셔닝에 의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금일자리 변곡점 보면 위쪽 상단 245.30 정확하게 찍어내는 모습에서 여기 243.25 정도를 이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종가상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하단 밴드 여전히 241.40으로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밴드가 상당히 큰 거고요. 오후장에서는 일단은 거의 이 고점 매도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는 게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느 가격대 이상에서 때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고요. 추세상으로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가 가장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꺾여가고 있고 어이없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뿐이고요. 현물 쪽에서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수 관련 종목군들만 상방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도깨비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는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상방 추세는 맞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지 상단 터치가 오늘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주셈의 변곡 레인지 범위에서 걸려들었다는 것은 매도를 일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의 속임수 페이크는 벌였지만 매도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자체는 열심히 얌얌쩝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큰 변동이 나올 수 있겠다.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시 이후 코스피 지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선 상태이고요. 이 거래 대금도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뭐 특별한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6월 25일 바닥 이후에 1940포인트 부근대까지 일단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약 17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을 해준 이후에 일단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거래소 쪽 시장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거래일째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이지만 선별적으로 종목별에 대한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지난주에 대한 저점 부근대를 이탈을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격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윗 방향과 아랫 방향 모두 박스권을 좀 가다놓은 그런 박스권 장세로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속에서 종목별의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정리해 볼 텐데 전력과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오늘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또 한 가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 안착 오늘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5일선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여전히 이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SDI나 효성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적인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효성의 차트입니다. 일단 뭐 6월 달에 바닥을 좀 다져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권역 올해 1월 달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7만 원권역, 즉 네. 전고점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력 불안들, 이 전력 수급 문제들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음봉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번 주 초반까지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밀려 내려오는 시기, 즉 단기 이동 평균선에 어느 정도 근접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 앞서도 연일 강조 주셨죠.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장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종목별로 선별적인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섹터가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일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고 지수는 1840에서 194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단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목별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음봉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를 좀 지지를 해주는 종목군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봤을 때는 시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시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접근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플레이 염두해 두되 시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KG 이니시스 들고 오셨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전자결제 관련주 흐름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우선적으로 이 KG 이니시스를 좀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일단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일단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제 솔루션 점유율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니페이 모바일이 7월 결제액 기준으로 해서 717억을 좀 기준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전체 거래 대금의 10%를 좀 초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약 5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가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일단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염두를 해 두었는지 일단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 7월 하순경부터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10일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개인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일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베팅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큰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가 전일 금요일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8,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자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작은 박스 구간의 상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매수 포인트로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25일 날 고점이 19,350원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KG 이니시스 살펴봐 드렸습니다. 18,000원 매수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정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6개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죠. 현금 비중이 22.5%이고요. 파워로직스와 한일, 이화, 아가방 컴퍼니, 화일약품이 10% 비중으로 실려있고 아비코전자가 12.5%, 그리고 영흥철강이 25% 비중으로 실려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워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아비코전자가 24%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화일약품이 10%, 영흥철강이 0.8%, 한일, 이화가 9.2%,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2.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죠. 아가방 컴퍼니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강하게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이 종목 AS 해주시죠. 예,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와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로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상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양봉의 캔들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분봉으로 30분봉의 모습들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30분봉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상승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매집성 거래량이 지금 현재 이탈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권역도 이탈되지 않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모습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도 제가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수익권역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 즉 6,8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만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수 관련 섹터들이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가방 컴퍼니를 볼 때는 보령메디앙스라는 기업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화일약품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장 초반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13% 이상 하락 출발한 이후 좀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을 한번 1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문 실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9시 3분경에 터졌는데요. 네. 큰 물량도 아니라 약 18,000주도 안 되는 이 물량 갖다가 13% 가까이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의 시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땐 추가적으로 밀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61선 길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종가상 기준으로 21선을 안착시켜 놓지 못하고 일단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을 좀 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 차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일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갭 하락이 나오는 음복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량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일약품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상 21선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볼 텐데 파워로직스입니다. 유일하게 이 종목만 현재 좀 손실 권역에 있는 상태인데 파워로직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파워로직스 약간 손실권역입니다. 약 한 네. 3% 정도 손실권역인데요. 일단 지나간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가 지금 현재 20%가 넘는 24%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은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그런 흐름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네. 밀려 내려온다고 해서 이 종목이 죽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도세도 모르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격언에 일단 시세는 상당히 좀 짧습니다. 횡보는 길고 그 다음에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횡보를 하게 된다면 시세는 짧은 시간 내내 일단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파워비법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식규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SNU 매수하신 가격대가 8,500원 좀 손실을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매수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좀 편찮으신가요? 네?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여기요. 네. 동대문구에. 아, 서울에 계시고요. 예, 예, 예. 예, 오늘 복날이잖아요. 마을복인데 좀 뭐 닭 드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오늘 SNU와 한국카본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예, 근데 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SNU죠. SNU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실 좀 많으신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SNU는 이거 어떤 경우로 해서 사셨나요, 경위로? 저기,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샀어요. 아, 그래서 8,500 아마 60원 전에 아마 샀을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희 서울경제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네, 대개가, 이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몇 사람 모여서 이거 개발해가지고 뭐 시계, 저기, 키워서 뭐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는 바람에 네, 네. 아침에 새벽까지 나가서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50% 샀어요, 얘요. 아, 50% 비중이 크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지금 저기 8,100 아마 오늘 아마 20원이 30원 됐을 거예요, 지금. 네, 8,120원이고요. 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언제쯤에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실기가 저 댁에서 얘기하신 것이 저 10월 달쯤에 저기 물건이 나오는지 네. 그게 기존 궁금해. 그게 나온다면요 뭐 지금 떨어지면 상관 안 오는데. 아, 그래서 네. 이거는 딴 데서 얘기가 아직 네. 멀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예산도 안 오고 네. 계약도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신용을 잃어서 외국인이고 기관이 안 살아 들어온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걔네들이 수급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다른 텔레비전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시세도 떨어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좀 AS 좀 받아보려고 좀 전화했던 거로서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려볼게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내가 이거 하도 너 찾아마자 떨어졌다. 네,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SNU 지금 제 객관적인 진짜 입장만 들어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SNU 지금 차트상의 흐름과 수급상의 흐름을 볼 때 특히나 수급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공백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관들이고 뭐고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1,600억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이고 외국인은 안 산대. 네, 외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로는. 네. 기간이 들어야 되는데 기간의 흐름 봐서도 재밌는 게 매도했던 금액 보세요. 매도했던 금액을 7월 같은 경우에도 매도했던 금액을 조금 사는 듯 싶었는데 큰 물량은 아니었고요. 다시 이때 또 올려보면요. 또 올려보면 또 매수했던 금액 고스란히 매도. 그러니까 좀 간보기 느낌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종목 상태가. 확실하게 수급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뉴스창을 열어보면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년비 흑자전환 했어요. 2분기 때가 흑자전환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60억 흑자전환 했고요. 매출액이 4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면은 작년 분기 대비해서요. 그러면 차트 흐름이 이미 그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자체가 8월부터 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때 반영이 됐고 실적 발표 이후부터 좀 이제 모멘텀 조금 많이 떨어지니까 약간 조금 밀리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보통 주가 최근에 좀 코스닥 흐름 자체가 주가 흐름 자체가 잘 가주다가 실적 발표된 이후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가는 추세가 요즘 많아요. 듣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 기다리는 상관없는데 네. 얘기 뭐냐면 이것이 틀림없이 10월 달까지는
계약이 돼서 새 물건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건 제가 확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네. 떨어지더라도 네. 7,000원 후반, 그러니까 8,000원이 약간 깨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지키셔야 될 라인 자체가 네. 한 7,800원, 7,700원이 좀 흔들려 버리면 네. 종가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네. 그때는 좀 빠져 나오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7,000원 다른 데서 7,500원 잡았던데. 7,500원 잡았다고 그 전문가가 다른 손절가를요? 데서 그 7,500원에 손절매하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대. 아니, 더 근데 이상 제 빠지면. 기준에는 네. 그 지가 7,700원, 7,800원 잡는 이유가 네. 그 전에 7월 중순에 보여준 고가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61선, 121선 지금 겹쳐 있는데 네. 그 라인 깨고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7,500원은 아마 21선 라인일 거예요. 네. 근데 제 기준에는 61선, 120선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 추세 이탈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뒷받침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흔들렸다 가긴 하는데 네. 제 기준에는 7,800원, 7,7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떨어지게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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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가져가시는데 네. 손절가 좀 잘 지키셔야 돼요. 네. 그건 지키는데 네. 내 이 뭐냐면 이것이 틀림없이 새 물건이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난 그게 난 그걸 모르거든 아무것도요. 자, 그 부분은요. 네. 제가 따로 알아봐서 전화 드릴게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봐줘서 네. 연락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고맙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네, 네. 내가 그거 알아봐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종목 볼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네네. 자, 한국카본 볼게요. 네. 자, 한국카본이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오늘 조금 하락폭이 있어요. 네네. 자, 이 종목은 좀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건 좀 산지 한참인데요. 그러면 올해 사시긴 사셨어요? 네네. 한 2, 3월 달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팔 기회가 있으셨네요. 8개월 있었는데 8,1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9,200원까지. 아니, 난 8,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어,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가 아니고 5월 달에 사셨네요. 5월 달에. 네. 8,100원에 올라다 쭉 빠져가지고 7,700원까지 떨어졌었나 그래, 이게. 네, 6,100원까지 떨어졌고요.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카본이 네. 요즘 그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조선주들이 잘 움직여주잖아요. 예, 예. 그래도 한국카본은 거기에 같이 딸려있는 식구잖아요. 예, 예. 그 한국카본이 네. 지금 본행지 시장에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우리는 잘 나가는 업체이고 네. 또 하나 연말까지 수주량이 굉장히 잘 늘어나주면서 네.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주가가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국카본도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예, 예, 제가 또 최근에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조선 기자지역 종목들 많이 추천드렸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카본은 조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면 걱정 안 해요. 네, 이 종목은 네. 좀 쭉 가져가시는데 네. 목표가 자체를 네. 높게는 못 잡아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당장에 그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 양적 하나 축소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선주들 크게 흔들립니다. 제일 먼저. 예, 예, 예. 그래서 크게 못 잡아드리고요. 네. 8,500원을 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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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손절가도 역시 제가 되게 짧게 잡아드릴 거예요. 네. 이거 라인 깨면 안 됩니다. 121선 라인. 네. 7,000 제가 600원 잡아드립니다. 예, 예, 예. 네, 이 라인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늘 밀리는데 예, 예. 21선 위로 못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라인 요거 깨고 내려가면 조금 약간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7,600원 잡고 목표가는 8,500원 이렇게 좀 대응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나머지 그 SNU는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릴게요. 야.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버님 상담에서 만족스러우셨죠? 네, 네, 예, 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진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2443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3,210원이고요. 비중 10%. 그런데 오늘 급등 나오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오늘 급등이 나와주네요. 확실하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자, 유진 로봇 수급 상황 크게 안 보이고요. 눈에 띄는 부분 분봉으로 잠깐 이게 어떻게 올랐다 본지 보겠습니다. 10시 반쯤에 갑자기 급등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그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거 같아요. 어디 전문가가 추천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던데. 네, 추천을 조금 잠깐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크게 늘진 않은 모양이고요. 네. 그 당시에 잠깐 이제 분봉상으로 약간 늘었다가, 네, 잠깐 이제 다시 멈추는 모양새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한 부분 좀 더 필요하지만, 당분간에 이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종목 전고점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어느 정도는 굵은 패턴 자체, 바닥권 라인을 1차적으로 찍고서 올라갔고요. 다시 바닥권 라인 찍고 올라가 주는데, 그 라인, 위에 고점 라인 7월 달에 한참 헤맸던 가격대 2,800원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분봉으로 봤을 때 2,8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그대로 맞고 다 떨어졌거든요. 이거 차익 실현 물량 다 나온 겁니다. 고스란히 나왔던 거고요. 네. 지금 당장 봤을 때도 다시 2,800원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크게 못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차원에서 좀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이분이? 3,210원. 좀 높으신 3,200원이요. 편이네요. 예전에 박스권에 사셨는데 이 라인에 사셨네요. 자, 상승은 가져올 수 있으나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이미 1차적인 박스권 내 물려 계신 분들이 물량 재빠르게 털고 나간 느낌. 네. 요거 별로 좋은 재밌는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맛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 자체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만약에 상승폭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요.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입니다. 오전에 상승 못하면은 비중 줄이십시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유진 로봇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가볼 텐데요. 에스텍 파마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200원이고요. 비중이 20% 진단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에스텍 파마 참 좋은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 종목을 제가 네. 잘 이제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에스텍 파마 정말 좋은 회사인데 지금 현재 이제 에스텍 파마도 일본 쪽에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란 말이죠. 매출 부분이. 네. 지금 주가도 다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바닥권 라인. 그러니까 자, 작년 말부터일까요? 꾸준하게 거래량 자체가 없던 모양새에서 6월 달부터 해서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 6월 중순부터 해서 거래량이 쫙 한 단계 레벨업한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확실하게 지금 누군가가 조금 모아주고 있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런 눈 딱 보이네요. 자, 수급상황 체크해 보자면요. 빠져나갔던 기관들의 물량들을 기관들이 다시 좀 매집하는 게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추세 자체가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에 요때 7월 초 중순 때 모았던 물량들을 좀 개인들이 매집을 했던 모양새인데, 딱 이런 모양입니다. 뭐냐면요. 차트를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보통 주가가 선수들이 먼저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관들이 같이 타협을 해서 다시 붙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에 지금 딱 어느 정도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1차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기관들을 언제쯤 정리를 할까요? 자, 16,000원 정도 200에서 타고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텍 파마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절대적인 무조건 홀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착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좀 더 주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이 종목은 한 17,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추세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뭐 지금 이 종목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진 않다, 괜찮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스텍 파마 1차 목표가 17,000원까지 무난하게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볼 텐데 그 전에 포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DID 매수하신 가격대가 6,29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매수가가 4,900원이시네요.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예, 양천구 쪽에 양천구요? 있어요. 네, 예. 서울에 계시고요.
예. 예. 일단 DID하고 미디어플렉스 좀 손실이 두 종목 모두 다 있어요.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가요? DID요. DID요. 네. 네. 혹시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셨죠? 실은 이거 매수해서 4개월 이상 갖고 있다가 네. 제가 좀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아, 4개월째 보유 중이시고요.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한 4월 그 말쯤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 후로는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질 때쯤 매수하셨나 봐요. 예, 실은 조금 이익 구간이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셨어요? 계속 네. 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DID하고 일단 미디어플렉스 손실이 있으신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김소연 대표님께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DID 가장 궁금한 게 언제 매수가 올 건가 이건가요, 혹시? 예,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네. 입절을 할 수 있을런지 좀 욕심이 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잘 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DID 같은 경우는 LCD 뭐 백라이트 유닛 이런 거 이제 만들어주면서 태블릿 쪽에 납품을 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DID가 이 종목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00원대예요. 1,100억대거든요. 그러면 정말 수급 상황이 조금 받쳐져야 되는데 역시나 수급 공백,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좀 특히 기관들이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지금 보입니다. 예. 주가 추세적으로 상승 주고 있고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 구간 200일선 뚫으려는 차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종목이 오늘장 코스닥 IT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요. 예. 이 종목 아직 안 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실적 확인을 아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매도세는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그렇게 썩 양호하진 않기 때문에 매수를 아직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나뉘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입장 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지금 이 모양새에서 21선 자체가 꺾여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6,000원대인데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 중반, 8월 중반 항상 그렇습니다. 8월 중순부터 9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항상 잘 움직여줘요. 특히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DID도 지금 실적 기대감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한 7,000원 이상까지는 조금 반등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명히 기관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 시점 자체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한 번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때 기관들이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포인트에 첫날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 둘째, 셋째 날까지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빠져나가십시오. 그때가 아마 가격대를 7,000원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7,000원대 지금 4월달, 5월달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요. 거래량 축 처지면서 깔려 있었는데 다시 이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겁니다. 충분히 올려놓을 거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실적이 제가 대충 아까 훑어봤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 분야가 최근에 또 실적이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조금만 힘내서 좀 버텨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플렉스 예. 이 종목 역시나 조금 영화 관련 주로서 요즘에 조금 잘 움직여줬어요. 4월 달부터요. 거의 뭐 올해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7월부터 해가지고 쭉쭉 빠지고 있는데 같은 이제 동종 업계 업종으로서 J 콘텐츠를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또 CGV도 마찬가지로 같이 같은 업종인데 이 지금 세 종목 같은 군인입니다. 근데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CGV랑 J 콘텐츠가 좀 더 대장주에 가깝겠죠. 이 종목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똑같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미디어플렉스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다가 버티던 주가 흐름이 이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남들이 빠졌는데 얘가 2등 주제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7월 달부터 흘러내렸던 거고요. 다시 CGV랑 J 콘텐츠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또 2분기보다는 3분기 영화들이 약간 조금은 관객 수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서도 최근에 대작들이 또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설국열차뿐만 아니라 뭐 더 테러 라이브뿐 아니라 또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숨바꼭질까지 해서 요즘 최근에 개봉되는 영화들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한번 조만간에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도 관객수 최대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 끌어올려주면서 CJ, CGV 올라가고 J 콘텐츠리 한번 튀어오르고 미디어 플렉스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 지금 뭐 4,900원에 좀 고가에 갖고 계시긴 해요. 네. 그러면 미디어 플렉스는 제가 보건데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격을 예. 지금 4,900원, 4,500원 정도까지 조금 그 정도 부근까지 조금 예. 더 사셔서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낮추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분명히 1차적 반등 구간이 4,300~400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2차 반등 올 때 그때 한 500~600원 올라갈 테니까 예. 그때 조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약간 꼬여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 매도세가 조금 강한데 재밌는 점은 단기적인 투신권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서도 투신권 매도 물량 많이 없었습니다. 투신권 지금 갖고 있는 게 몇만 주죠? 96만 주를 한 달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투신이 96만 주를 샀다고요. 투신이 계속 떨어지면서 샀어요. 이때요. 이때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샀어요. 이때. 그러면 투신권은 지금 평균 단가가 고점 저점 라인 바닥 잡아도 투신권의 평균 단가가 제가 보건데 최근에 안 샀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4,600원, 4,500원 라인이에요. 아, 네, 투신권의 평균 단가가 4,600원 라인입니다. 보세요. 최근에 안 샀습니다. 안 샀다고요. 근데 96만 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올릴 겁니다. 얘들이 손해보고 나올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네. 한 4,900원, 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4,900원, 5,000원 가면 수익 안 나시니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4,500원까지 단가 낮추시고 목표는 예. 10% 잡고 대응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딱 맞추시면은 수익 재밌게 나시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S-오일입니다. 매수가가 11만 원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매수가가 136만 6천 원이시네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가 85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형주로만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청자이신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대형주로만 이렇게 포트를 담으셨네요. 아유, 그러게요. 어떻게.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오일이 엄청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언제 사셨을까요? 뭐 S-오일이요? 네. 그거는 작년에 그 낮에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거의 뭐 초중순 때 이때 사셨나봐요. 네, 이때쯤 사신 것 같고요. 11만 원 딱 고점이니까. 자, 이 종목은 제가 사실 받자마자 목표가, 손절가를 안 잡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자, S-오일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네. 조금 이 정유주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네, 그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8월부터 급락이고요. 그다음에 GS도 마찬가지고 8월부터 급락이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S-오일이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 계속 급락으로 끝나서 안 갈 것이냐. 네, 예. 그거 수급으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급상도 S-오일 보면은 완전 진짜 지저분합니다. 이거 완전 수급이 그냥 이거 손을 놓은 상태예요. 네. 그냥 기관들이 아예 정유주에 대해서 손을 아예 버린 상태. 근데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시고 매수한 지 지금 1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마이너스 뭐 한 40% 정도 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상승을 가져와서 최소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배당은 한 번 받으셨잖아요. 대당이요? 네, 그거 뭐, 네, 한 번 받으셨을 거예요. 네, 한 4% 정도. 네. 그리고 연말에 배당을 받으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근데 재밌는 점은 배당주들이 전형적인 특징,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 시기가요.
배당 주는 시점에서 4개월 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고수들은 지금부터 해서 배당주들을 사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그래도 S-오일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네, 가져가야 됩니다. 연말 올해도 배당 받으셔야 돼요. 그나마 올라가서 12월 달쯤 됐을 때 가장 고점을 찍을 수가 있고 그때 잘 움직여준다면 정말 주가가 9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는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쭉 가져가시다가 네. 조금 어느 정도 배당 시기가 왔을 때 주가가 한 9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때 상황에서 정유 유가가 잘 올라가 주고 있고 또 한 번 또 큰 지수상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나쁘지 않고 잘 돌아갔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볼 땐 한 7, 8개월 안으로는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버티시는 전략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올해도 배당 받으실 각오하시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아셨죠? 네. 네. 자, 한 아이고. 종목 네, 빠르게 볼게요. 삼성전자요. 예, 예. 똑같이 삼성전자 우선주랑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삼성전자 최근 바닥 찍고서 다시 좀 2차 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예. 많이 빠지길래 매수하신 거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예, 예, 왜냐면 그 외인들이 다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애플이랑 소송 때문에 그걸 좀 던져가 주가 이렇게 많이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부분 확실하게 싼 거 정말 잘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흘러내렸던 적이 몇 번씩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2011년 당시에도 이 정도 낙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30% 가까이 낙폭. 2012년 30% 낙폭 있었고요. 이번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낙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주가 다시 가거든요. 예. 떨어졌던 그 시간 자체도 이때도 한 2, 3개월이었고요. 이때도 2, 3개월이었고요. 이때도 2, 3개월입니다. 지금도요. 버티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S-오일이랑 똑같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 크게 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네.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예, 힘내십시오. 오늘 좀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사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대응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분명 있으실 텐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상담해드렸죠. 김선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